부동산 간단 부간유.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유입니다. 거래도 경매도 최악. 우울한 지산센터. 지식산업센터 매매, 경매 모두 최악 수준입니다. 올해 3분기 기준 지식산업센터 매매 건수 520건와 매매 금액 9,872억 원, 이 모두 최근 5년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경매 낙찰률 20.1%, 과평균 응찰자 수 2.3명, 도 큰 폭으로 줄며 경매 시장 역시 급격히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거래 절벽의 주요 원인은 고금리, 공실 우려, 임대 수익률 하락입니다. 고금리 기조와 함께 경기 불확실성, 공급 과잉 현상 등이 겹치면서 투자 매력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실 증가와 낮은 임대 수익률은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대감에도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주거시설 전환 허용, 세제 혜택 확대 등 규제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지식산업센터는 준주거가 아닌 산업시설이며 주거로의 전환은 구조적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지식산업센터가 한때 돈 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금리, 공실, 규제 3중고로 인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지 않으면 시장 회복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4%인 줄 알았는데 4.5%? 주담대 금리 급등에 분노하는 대출자들. 계약 당시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주담대 차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사례에서는 9월에 연 4.06%로 약정했던 대출 금리가 실제 실행 시점인 10월에는 4.52%로 적용돼 예상보다 0.5%포인트 가까이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시차 리스크, 금리 확정 시기와 실행 시점의 차이 때문으로 금리 상승기에는 이런 불일치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대출금리 결정 구조와 시차 적용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통 주담대 금리는 대출 약정일이 아닌 실제 실행일을 기준으로 금리가 확정되는데 금리 변동폭이 클 경우 차주 입장에서는 예상보다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나 은행은 국제회계 기준이나 자금 조달 비용 등을 고려한 구조적인 문제라며 시차 반영을 즉시 수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금리 상승기엔 대출자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재와 같은 고금리, 불확실성 상황에서는 주담대 실행 시점까지 금리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커서 차주 입장에서는 계획보다 대출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출을 받기 직전에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 자금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실수요자들은 심리적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결국 이번 기사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주담대 금리가 언제 확정되는지에 대한 구조적 불명확성이 대출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드타운에서 바이오 허브로 창동, 상계, 40년 침묵 깨고 대변신 시작. 서울 동부권의 대표적인 정체 지역인 창동, 상계 일대가 40여 년 만에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갑니다.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울시는 이 지역을 바이오 산업과 문화 중심지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핵심 프로젝트로는 서울 아레나와 서울 디지털 바이오시티, SDBBC가 있습니다. 서울 아레나는 국내 최초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으로 약 1만 8천석 규모로 2027년 개장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SDBBC는 바이오, 의료, ICT 기업을 유치하는 첨단 산업단지로 창동역 인근에 조성됩니다. GTX-C 노선과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교통 인프라도 함께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부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주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맞물려 주거, 산업, 문화가 어우러지는 자족도시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정리하자면 창동, 상계 일대는 그동안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지역이지만 이번 개발을 통해 문화와 첨단 산업, 교통이 결합된 동부권 핵심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규제 무풍지대, GTX-B 착공. 인천 집값 8주째 상승. 인천 아파트값이 8주 연속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첫째 주 기준으로 0.06%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해 하락세 이후 약 1년 만의 반등입니다. 동국, 미추홀구는 12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고 연수구, 서구 등 주요 지역도 꾸준히 상승 중입니다. GTX-B 착공, 교통 호재가 반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2월 6일에는 GTX-B 노선 인천-서울 구간이 첫 삽을 떴고 이는 서울 접근성이 개선되며 집값 상승 기대감을 자극한 요인입니다. 인천은 여전히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무풍지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대출 규제가 덜하고 분양가상한제 등도 적용받지 않는 단지가 많아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 감소와 희소성이 가격 방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입주 물량 정점을 찍은 이후 공급이 줄어들며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고 내년에는 신규 입주 물량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요약하자면 인천 부동산 시장은 GTX-B 착공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규제 회피, 공급 축소 등의 영향으로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다시 집중되는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토허제 효과. 외국인 거래 40% 급감.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가 4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지난 8월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주택 거래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국인은 39%, 미국인은 41% 줄어들며 거래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내년 2월부터 외국인은 자금 조달 계획서 등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라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경우 체류 자격뿐 아니라 해외 자금 출처, 자금 조달 계획까지 제출해야 하며 국내 자금 조달 여부도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 규제가 신설됩니다. 사실상 실거주 목적 외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경우에만 주택 거래를 허용하고 있어
투자 목적 거래는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외국인 수요가 줄며 시장 안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실제로 거래 건수가 크게 줄었고 앞으로는 더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혼자 산다. 역대 최대 800만 가구 돌파. 1인 가구가 사상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2024년 기준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36.1%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간 1인 가구는 200만 가구가 늘었고 특히 서울은 전체 가구 중 39.9%가 1인 가구로 10가구 중 4가구에 달합니다. 고령층 비중이 높아졌고 청년층 비율도 여전히 큽니다. 1인 가구 중 70세 이상이 20%로 가장 많았고 30세 이하도 18%로 뒤를 이었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독거노인 증가와 청년층의 비혼, 미혼 트렌드가 동시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1인 가구의 평균 자산은 2억 2천만 원 수준으로 절반 이상이 연소득 3천만 원 미만입니다. 주택 보유율은 32%로 전체 가구 평균인 57%보다 낮습니다. 특히 절반 이상이 전 월세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거, 생활 여건은 다인 가구에 비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대전, 강원 등지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은 39.9%, 대전 39.8%, 강원 39.4% 등 수도권 및 광역시를 중심으로 1인 가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단순한 숫자 증가를 넘어서 1인 가구의 급증이 주거 정책, 복지, 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과 저소득층 1인 가구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